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일베에 맞서려다가 똑같이 괴물이 된 워마드. 아침 조간 머릿기사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괴물의 출현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페미니즘 논쟁이 갈수록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열대야 때문에 밤잠 설치신 분들 많으시죠? 대구 낮 최고 기온이 38도,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극심한 폭염 이어진다고 합니다. 더위를 피하는 어른들, 슬리핑 차일드 책, 어린이들 꼭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8만여 명 가까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후보 등록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모두 5명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가장 큰 변수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출마 여부겠죠. 잠시 후 1부에서는요. 경제를 강조하면서 당대표 경선에 나선 김진표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논란, 하반기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등 경제 이슈가 정부 여당의 가장 큰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꼭 아시면 좋을 뉴스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근에 잘 안 보였다가 네. 현장에 많이 좀 나타나는 모습에 혁신 성장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제 의료기기 규제 혁신 현장 방문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예. 결국 관료 사회를 겨냥해서 좀 질타한 발언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달 27일에도 그 규제 혁신 점검 회의를 당일 취소하고 좀 답답하다. 예.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의료기기 분야, 특히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뭔가 혁신 성장의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라는 네네. 행보 아니냐. 예. 이런 분석입니다. 그야말로 현장 속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최근에 그 남북한 지도자들께서 공통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요즘에 산업 현장 방문해서 관료들 막 질타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좀 다른 듯 같은 그런 또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예. 이런 속에서 오늘 그 남북한은 동해선 철도 연결 구간 공동 점검을 합니다. 네네. 예, 그 우리 측 그 점검단이 이제 방북을 하고요. 24일에는 경의선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좀 진행을 하는 그런 그 상황인데요. 이런 속에서 이 북한산 석탄 두 선박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국내로 좀 이렇게 국내 항구에 정복도 많이 했고. 몰랐냐, 알고도 묵인했느냐, 얘기들이 20여 많아요. 차례 정도 오갔다. 이게 네. 보도를 해서 좀 관심을 모았던 그 미국의 소리 방송이 또 추가 보도를 내놨는데요. 예. 그 두 선박 모두 최근에도 지금 한반도 주변을 열심히 다니고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카이 엔젤호가 지난 19일 날, 불과 이제 며칠 전이죠. 전라남도 완도군 앞바다를 지나고 있었고, 리치 글로리호는 20일 새벽 대한해협 인근을 통과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위성 사진 공개를 했습니다. 물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반도 주변을 경유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으로 추정이 되긴 합니다만, 결국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고 있다. 두 배가. 그걸 좀 강조한 것 같고요. 네네. 이런 속에 미국 국무부 쪽에서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것에 대해 미국이 일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정부를 약간 겨냥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그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한해협이면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있는 해협 그 공간일 텐데 그냥 위성을 통해서 그냥 훤히 내려다보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미국의 소리 방송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좀 알리고 있는 거 아닌가. 미국 정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드루킹 관련한 속보 도모 변호사에 대한 영장 관심사였는데 기각이 됐네요. 결국엔.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어제 좀 5천만 원을 드루킹 측에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그 혐의와 관련해서 구속영장 부분을 이제 기각을 좀 한 거고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조금 약간 수사에 좀 제동이 걸린 거 아니냐라는 예.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요. 그런데 최근에 법원의 전반적인 기류가 네.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딱히 이거를 가지고 과거처럼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거다 예.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관심사는 노회찬 그 의원과 연관된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검팀이 계좌 추적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좀 논란이 됐던 5천만 원 이외에 강연료 명목으로 수천만 원씩 두 차례 추가로 자금이 들어간 기록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경공모 쪽에서 이 강연을 이제 보면 정치인들에게 좀 많이 부탁한 것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노 의원에게 돈을 마련해주기 위한 일종의 구실로 그 강연을 이제 활용을 했다. 이제 이런 진술이 나왔다 그러는데요. 이렇게 되면 또 거기에서 강연하신 분들이 또 유명한 인사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분들도 이런 식으로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추정을 좀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이게 어떻게 돼요? 강연료가 그 김영란법 이전과 이후가 또 그 기준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예.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걸 수천만 원을 보내고 강연을 여러 번 한 것처럼 이렇게 또 서류상 꾸밀 수도 있는 거겠죠. 네네. 하여튼 노 의원은 일방적 주장이다. 예. 라고 지금 이제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참 이 어린이들의 순환 시대입니다. 이게 어쩌자고 이게 하루하루 빠지지 않고 이런 그 사단이 일어나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좀 어이가 없죠. 예. 특히 이제 어제 알려진 11개월 영아 사망 사건. 네네. 그냥 돌연사인가라고 추정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고 그러니까 거의 가해를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압살을 시키다시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국민들이 공분이 좀 들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 서울 강서경찰서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보육교사 김모 씨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폐쇄회로 TV를 봤더니 그러니까 아이를 재운다는 명목하에 낮 12시께 아이를 엎드리게 하고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서 누르는 장면이 이제 포착이 된 거죠. 네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후에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비구 폐색성 질식사로 추정된다. 이런 분석이 예.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코나 입이 막혀서 결국은 숨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경찰 쪽에서는 추가로 다른 아이에 대해서도 이런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보육교사가 원장하고 또 쌍둥이 자매 관계라 그럽니다. 예. 그래서 신고가 좀 늦게 이루어져서 뭔가 두 사람이 또 이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 아닌가 네네. 이런 추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잠든 아이를 깨우지 않아서 그 결과로 어린이가 사망하지 않나 싶더니 또 이제는 깨어있는 아이를 잠들게 하겠다고 하면서 또 이런 일을 벌이게 되고요.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어린이들을 대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추락한 마린 온 헬기가 네. 결국엔 이제 부품 교체 문제까지 이제 사고의 원인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 5월부터 진동이 심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경납고에서 한국 항공우주산업 정비 인력 16명이 작업을 해왔다는 거고요. 예. 사고 전날도 회전 날개하고 구동축 사이에 들어가서 이제 충격을 완화해주는 부품 댐퍼가 많이 마모가 된 걸 발견해서 새 것으로 교체를 했고 네네. 그 이후에 시험 비행을 시도하다가 바로 사고가 발생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댐퍼도 조금 이제 약간 의심이 되고 댐퍼와 더불어서 회전 날개를 잡고 있는 슬리브가 있는데 네네. 거기에도 금이 갔을 가능성 이 부분도 지금 함께 조사 중이라 그럽니다. 예. 자, 그러니까 결국 기체에 뭔가 구조적인 문제는 기본적으로 있었던 것 같고 여기에 지금 정비상의 오류가 좀 더해졌을 가능성도 지금 없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추가 조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밝혀질 것 같은데 이런 속에서 지금 사고 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내놓은 논평도 지금 논란입니다. 현재 우리 수리온의 성능과 기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조사의 가이드라인 제시한 거냐. 그래서 지금 이제 야권에서는 문책론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유가족은 여전히 지금 장례식 거부 중입니다. 네네. 또 유가족이
지금 셀프 조사도 의혹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네. 사고조사위에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국방기술품질원 직원 3명을 포함을 시켰다가 네네. 유가족의 항의를 받고 제외시키는 예. 그런 일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 뭔가 지금 이제 의구심이 지금 많이 좀 일게하는 그런 일련의 행보를 지금 이제 보이고 있어서 그쪽에서 지금 뭐 더욱더 좀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사고 원인에 대한 분명한 좀 발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국방부 대변인도 기자들의 그 발표 지연되는 부분에 대한 추궁성 질문 받고 쩔쩔매는 모습을 제가 오늘도 봤는데요. 아무튼 마무리가 잘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연일 뜨겁습니다. 정부와 집권 여당도 후속 대책 마련에 만전을 다하겠다 밝혔습니다만 하반기 경제 성장률 2.9%로 하향 조정되고요. 어두운 경제 전망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집권 여당의 역할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여당 대표 새로 선출이 되죠. 어느 정도 대진표 윤곽도 잡혔습니다. 출발 새 아침에서도 기회가 닿는 대로요. 당대표 후보들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경제에 힘을 실으면서 당대표 경선에 나선 김진표 의원 연결해서 최저임금 이슈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현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에 인터뷰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그 경제 이슈 관련 질문 하기 전에요. 오늘 그 여러 가지 나온 현안들 가운데에서 보도된 그 세월호 참사. 4년여 만에 국가가 초동 대응 구조활동 제대로 못해서 피해를 키웠다라는 법원 판단 그리고 이에 따른 국가 배상 책임 인정을 했는데 판결까지 오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네, 세월호가 일어났을 때 제가 당시에 경기도지사 후보로서 가장 먼저 달려가서 거기서 그 유족들과 구조 과정을 지켜보면서 발을 동동 굴렸던 기억이 납니다만, 이 정부가 제때에 이 군안 시스템을 가동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의원님 지금 보니까요 전화 그 상태가 대단히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잘 좀 안 들리거든요. 그러면 좀 크게 얘기해야겠네요. 예, 좀 수화기를 입에다 좀 가깝게 갖다 대시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지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재난 사고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군안 시스템을 좀 더 선진화하는 그런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제 그 2명 의원이 추가로 당대표 출마 선언했는데요. 최재성, 김두관 의원이요. 젊은 당대표, 세대교체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셨는지요? 글쎄 제가 보기엔 좀 엉뚱한 얘기 같아요. 대개 이런 이야기들은 선거에 대패한 정당에서 그 국회의원이나 구성원을 바꿀 때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 당은 젊은 청년 당원, 장년 당원, 노인 당원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로 똘똘 뭉쳐서 작년과 올해 두 번의 큰 선거를 압승을 한 정당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별 근거 없이 얘기하나. 저는 레이간 대통령과 먼데일 후보 간의 선거전에서 나왔던 이야기, 먼데일 후보의 세대교체 주장에 대해서 레이간이 나는 먼데일 후보가 미숙하고 경험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는 않겠다고 한 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그때 그 말 레이건 대통령이 끝나자마자 그냥 방청석에서 패널들이 막 박수를 치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롭게 뭔가 좀 당을 추스리고 정권 교체 그리고 지방선거의 압승에 이은 총선에서의 압승까지 모두 다 이뤄내려면은 새로운 차원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그 김진표 의원께서는 이미 예전부터 그 중앙정치부대에 있었던 올드보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지금 1년 9개월 앞으로 다가온 선거는 국민들이 지금
경제가 어렵고 따라서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는 대개 심판적 성격, 중간 평가적 성격의 성격을 갖고 있죠. 네네. 따라서 다음 선거는 경제 심판 선거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네. 그러면 1년 9개월 만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성과를 개선해내려면은 네. 경제를 잘 아는 그런 당대표가 되어서 문재인 정부와 아주 잘 협력해서 경제를 살려내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당대표가 필요하고 따라서 이번 전당대회는 모든 후보들 간에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려낼 것이냐는 걸 가지고 토론하는 어떻게 하면 유능한 경제 정당을 만들 것이냐는 것 갖고 토론하는 그런 경제 살리기 전당대회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나왔습니다. 예,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1.7% 취임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 때문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요. 그렇습니다만 그렇다면은 조금 전에 경제 문제 언급해 주셨는데 당대표 되신다면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정부 정책의 방향에 힘을 실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뭔가 좀 다른 대안을 좀 제시하시겠습니까? 예, 어제 당정이 그제 당정이 협의해서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하는 정책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근본 속성이 성과는 2, 3년 후에 느리게 나타나지만 그것만 모두에게 적용되다 보니까 시행 초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네. 그것을 미리미리 좀 잘 대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당의 강력한 요청으로 많은 보완책들이 강력하게 발표가 됐죠. 네네. 그 일자리 안정자금에 이어서 카드 수수료도 인하하고 근로장려세제와 상가 임대차 권리보장 등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들이 발표되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줄어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수입을 보완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마련됐기 때문에 많이 이제 개선되리라고 봅니다만은 저는 문재인 정부는 이 경제의 수요 면에서의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경제의 공급 면에서 혁신 성장의 두 날개로 날려고 하는 계획을 작년에 국정기획자문위원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를 보완하고 치유하는 것을 넘어서서 혁신 성장을 어떻게 앞당겨서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성과, 일자리도 많이 나오고 또 성장률도 회복되는 그런 체감 성과를 만드느냐 이것이 보다 더 중요하고 여기에 역점을 두고 우리 당과 또 정부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61.7% 관련해서요. 그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504명 대상으로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설문조사로요.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자세한 조사 개요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 경제 언급 계속 해 주셨는데요. 경제 성장률이 올해 2.9%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하반기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지표도 악화되면은 정부, 당 모두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네, 우리 경제는 경제라는 게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건 아니죠. 우리 경제는 김영삼 정권 때 7% 성장을 기점으로 해서 그 뒤부터 24년간 매 5년마다 평균 1%씩 성장률이 하락하는 장기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박근혜 정부 때는 2.4, 2.5%까지 떨어진 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작년에 3.1%로 올려 세웠습니다만 올해 다시 여러 가지 국내외 여건이 나빠지면서 2.9%로 하향 조정됐는데요. 이러한 장기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가 70년대 수출 벤처 열풍 또 2000년대 ICT 벤처 열풍을 통해서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켰던 것처럼 지금은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런 융합의 마인드를 가지고 창의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그런 새로운 벤처 창업 열풍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금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금융권에서 중소벤처기업으로 들어가는 자금이 보면 98%가 융자로 들어갑니다. 금융권이 전혀 위험부담하지 않고
안전하게 돈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네네. 세계 모든 선진국들은 대개 60% 이상이 투자로 들어갑니다. 네네. 따라서 이 금융 개혁을 통해서 우리 경제에 가장 필요한 부분에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서 돈이 제대로 공급될 수 있는 금융 개혁을 해서 네네. 중소벤처 창업 열풍을 내년부터라도 일으켜야만 그 우리 경제가 다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큰 비전에 대한 언급이신데요. 조금 좀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근로장려금 확대를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소득주도 성장론의 어떤 한 방안으로서 추진되는 이것이 최저임금 인상 논란을 세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근로장려 세제는 많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좋은 정책이죠. 예. 이것은 근로를 장려하면서 그러나 자기의 능력만으로는 기본 생활을 유지하는데 부족한 소상공인이라든가 저소득 근로자들이 근로를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과 그리고 정부가 정한 기준과의 차액의 일부를 정부가 재정에서 보전해주는 제도인데요. 네네. 그동안 너무 적은 숫자로 적은 금액을 지원해줘서 필요가 없었습니다. 166만 명에게 1조 2천억의 예산으로 지원했던 것을 이것을 이번에 대폭 확대해서 350만 명에게 3조 5천억의 예산으로 지원하게 되면 적어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상당 부분 치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기 350만 명이라는 게 그 의원님 가구 말씀하시는 거죠? 대상 가구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네. 예. 다양한 형태. 네네, 알겠습니다. 맞벌이 가구 뭐 이렇게 다 합쳤습니다. 예, 개헌 관련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정세균 전 국회의장께서는 차기 당대표가 결단할 문제다. 개헌 관련한 언급하시면서요.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만약에 차기 당대표가 되신다면 개헌 논의 어떤 입장 취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그동안 개헌 논의를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들이 상당히 많이 표출되고 지각된 상태입니다. 네네. 저는 이제 야당이 다시 이제 빨리 김병준 체제에서 회복이 된다면은 그 야당과 협의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제대로 된 개헌,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은 현재의 대통령제를 지켜가면서 변화된 시대에 맞게 그 국회와 당과 이 사법부가 아주 유기적으로 서로 잘 견제하면서 효율적으로 나갈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우리 정부로서는 분권을 대폭 강화해서 연방 이 분권을 통한 경제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만들어지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개헌이 필요해서 네네. 그런 방향으로의 개헌을 야당과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그 민주당 차기 대표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보니까요. 이해찬 의원이 1위고 2위가 김진표 의원님이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해찬 의원이 불출마하면은 의원께서는 경선이 좀 더 수월해지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이해찬 총리께서는 우리 당이 어려울 때마다 참 구원 투수로 나타나셔서 많은 역할을 하셨고 특히 문재인 정부를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신 1등 공신이시죠. 네네. 그런데 지금 이 시기, 이 1년 9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은 경제 총선인데 네네. 이것을 이겨내려면 현재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것은 유능한 경제 정당을 만들어내는 당대표의 리더십이 필요하고 네. 그런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긴 고민을 해오신 것 같습니다만 네네. 저는 우리가 이 경제 살리기 전당대회를 이번 전당대회에 만들어서 그런 지혜를 모아서 경제를 살리는 유능한 당대표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찬 대표 출마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 예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제가 당대표가 되겠다고 출마한 사람 입장에서 네네. 다른 후보가 되게 된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선전하시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표 의원이었습니다.
조금 전에요. 그 차기 민주당 그 대표 여론조사 결과는요.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일리 리서치가 로이슈 의뢰로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의 성인 남녀 105명 대상으로 무선 51%, 유선 49% ARS, 응답률 2.3%,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조사 개요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 뵙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고요. 최근에 그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것 가운데 보수 진영을 지목해서요. 태극기 꼰대 보수, 2030 댄디 보수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요? 못 들어보셨으면 2부에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40세, 그리고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가 32세, 트리도 캐나다 총리 46세. 세계 정치 무대에는 이미 젊은 총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정치적 스펙트럼 다양하고요. 과거 한국 정치에서도 70년대 초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40대 기수론이 있었죠. 한국 보수 정치는 낡은 이미지와 좀 겹쳐 있습니다. 개인보다는 국가, 변화보다는 안정, 사회보다는 시장을 강조해온 보편적인 보수의 가치가 어디로 간 걸까요? 네, 반공과 태극기 부대 등 꼰대로 취급받고 있는 보수의 모습을 바꾸려는 젊은이들이 요즘 화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2030 댄디 보수라고 하죠. 이걸 샤이 보수가 아닙니다. 네오, 내일을 위한 오늘 준말이에요. 네오. 정현호 대표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참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실례지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나이 올해 32살, 87년생입니다. 예, 이제 뭐 30쯤에 막 넘으시면서 네. 사회 현상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좀 개진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저도 뭐 보도되기 전에 잘 몰랐어요. 뭐 보수라고 하면 뭐 항상 그 어느 쪽에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선입견도 저도 있었는데 네. 굉장히 새로운 또 보수의 개념이 좀 정립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네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내일을 위한 오늘 이런 뜻이라고 한다면서요. 네. 한번 좀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내일을 위한 오늘은 저희가 앞으로 살게 될 내일이 있을 텐데 그때 살고 싶은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해서 출발했는데 청년 창업가나 또 청년 활동가들하고 정책 전문가가 같이 네네. 연구도 하고 스터디도 하고 정치 변화를 만드는 모임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 같은 일종의 구심점을 좀 만들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나요? 예, 기성 정치를 보면서 답답했다. 그게 정말 있었고요. 예. 너무 이념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걸 보면서 정치도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더 빠르게 바꿀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예. 그래서 정치 스타트업이라는 방식으로 좀 지속 가능하게 우리만의 방식으로 해보자. 뭐 그러면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흔히 샤이 보스라는 얘기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댄디 보스라는 이제 표현까지 나왔는데 무슨 뜻이죠? 댄디 보수. 예. 사실 뭐 잘 써주신 것 같아요. 네네. 기자분이 참 잘 써주셨고 그런데 좀 뭔가 너무 이렇게 시위나 이런 것들 보면 이렇게 너무 폭력, 갈등 이런 방식으로만 풀어가는 모습도 좀 보였고 네네. 또 그리고 너무 이렇게 정치 권력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 그런 거 보면서 더 답답했는데 보통 샤이 보수라고 하면은 자기 목소리를 사실 갖고 있으면서 표현을 많이 못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반면 댄디 보수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는 뭔가 우리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목소리도 좀 잘 내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불러준 것 같습니다. 보수 진영에서의 샤이 보수, 댄디 보수 또 다른 영역에 있는 좀 진보 쪽 진영이요. 제가 오늘 오프닝 멘트를 통해서 한 일간지 조간 제목을 언급을 했어요. 일베에 맞서려다 똑같이 괴물이 된 워마드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예. 이쪽 저젊은 보수 진영 측에서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편에 있는 진보 진영의 모습은 어떤 것들입니까? 예, 또 다른 모습.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정치 지형으로만 봤을 때 진보
진영에 속한다고 하는 청년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도전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오히려 본받을 게 굉장히 많고 네네. 오히려 보수 진영에 있는 청년들이 도전을 더 해야 될 게 많죠. 근데 네네. 그렇게 된 배경에는 기성 정치권 안에서 뭔가 누구의 정치, 누군가를 돕는 정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네네. 자생력이 있는 변화나 자기만의 모습을 찾는 데 좀 늦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개념 정립과 그를 밑받침할 수 있는 추진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댄디 보수라는 게 댄디라는 뜻이 그 멋을 많이 부리는 남자, 멋쟁이 뭐 이런 사전적인 뜻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괜히 멋만 부리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답변을 좀 주시겠어요? 오히려 멋보다는 더 현실적이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방금 네오를 이제 설명을 들어서 하면 오히려 굉장히 진보적이고 더 개혁적인 방식이라 보는데, 네네. 저희는 이제 정치 스타트업이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저희들끼리 더 자생력 있게 연구도 하고 그리고 그걸 정책 반영하면서 또 지속 가능하게 키우는데 네. 사실 저희는 청년 센터도 고민하고 있어요. 센터를 진행하면서 청년 정치 스타트업들에게 기회도 만들고 네네. 서로 IT를 기반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것이 더 저희의 자생력 또 지속 가능성을 더 잘 키울 거라고 봅니다. 예. 뭐 말씀하시는 도중에 그 청취자분이 의견을 좀 보내셨어요. 9923님이 예. 젊은 보수 청년이 생각하는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뭔가요? 예. 사실 구분하는 잣대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예전에 네네. 보수와 진보는 변화의 정도, 속도에 따라서 좀 구분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네. 진보는 확 바꿔버리자. 보수는 되도록이면 좀 천천히 또 지켜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렇게 기준을 나누면 젊은이들은 되게 다 진보로 표현될 겁니다. 네네. 사회가 확 바뀌었으면 좋겠고 지금 답답한 게 많잖아요. 예. 근데 자신의 삶과 생활로 들어오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예. 미래가 워낙 불확실하고 불투명해서 좀 더 두드려보고 신중하게 가고 싶다 이렇게 나눠지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뭔가 뭐 지키자 변화하자 이 구분으로는 좀 적절하진 않다고 네네. 보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샵 0945 샵 0945입니다. 50원 유료 문자 있습니다. 보내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그 사회 원로 가운데 한 분이신 그 한한상 전 부총리께서요. 저희 프로에 출연하셔서 이렇게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의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극우죠. 네. 자, 이 부분에 대한 느낌 어떠세요? 예, 저는 이걸 정당을 두고 표현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제 지금 새누리당 분당 이후의 자유한국당은 극우에 가까웠다고 전 봐요. 네네. 왜 그러냐면 뭐 과거에는 경제 성장 발전 잘했다라고 국민들도 그냥 이제 인정해주고 그래서 잘못해도 좀 받아들여줬는데 이제 안보만 너무 강조한다거나 또는 너무 전통적인 시장 신자유주의 사상만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과거 전통적인 극우 같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극우 같다는 생각이 들으셨는데 전통적인 극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염두에 두시는 거죠? 한국 사회 정치의 역사 안에서만 봤을 때 뭔가 이렇게 보수 진영이 계속 추구해왔던 가치로 뭐 신자유주의적인 사상이라든가 너무 정부의 역할을 최대한 줄이고 무조건 기업의 활력만을 강조하고 개입은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경제적인 관도 뿐만 아니라 안보는 너무 이제 이렇게 뭐 북한이라고 해야 될까요? 북한을 너무 이렇게 안보적 관리 적대적 관리 대상으로만 보고 엄격하게 이렇게 끌고 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모습이어서 그 어르신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말씀하셨는데요. 최근에 보수 정치 세력의 위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뭐 어떻게 보면은 제1야당이지 않습니까? 비대위 구성 두고선 뭐 여러 가지 그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이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요? 예.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사실 국민들뿐만 아니라 저희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도 냉엄한 심판이었잖아요. 네네. 저는 근데 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심판이 더 남았다고 생각해요. 네네. 아직 남아있어서 이분들이 정말 변할 수 없어 보인다. 그러면 좀 더 정신 차릴 수 있는 충격이 가해져야 된다. 네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그 총선을 염두에 두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진짜 보수의 가치를
보여주겠다 했을 때 그 내용이 뭔가요, 그럼? 보수의 가치. 저는 보수적 가치,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 추구했던 가치가 한 가치 유형 중 하나라고도 사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그렇게 추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뭐 도덕적인 질서, 공동체, 그리고 뭐 신중한 원칙에 따라 간다는 점이나 또는 뭐 자발적 시장의 자율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보수적 가치 정신으로도 가져가야 되겠지만 굉장히 문제를 해결할 때 개혁적인 것도 좀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 가치뿐만 아니라 다른 가치까지 염두에서 실현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요. 최근에 서울대에서 시작된 트루 얼라이언스 이런 단체가 보면 친일이나 이념 갈등 이런 소집 발언으로 과거 좀 문제가 됐었던 이인호 KBS 이사장 초청해서 강연도 개최한다고 이런 얘기 들었는데요. 물론 이것도 정치적인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댄디 보수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과거의 보수와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요? 일부 동의하고 또 의견도 있는데 사실 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걸 해나갈 때, 좀 더 우리 주체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물론 논란이 됐던 분들의 이야기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분들과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왜 그랬는지를 따져 묻고 이런 거라면 괜찮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듣는다 이런 거면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네네. 예. 그러면 차별성을 두기 어렵다 이렇게 보긴 하죠. 그러나 이제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으로 초대했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그런데 아무래도 논란이 많이 되고 이렇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관리한다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뭔가 우리 생각을 굳히고 우리 색깔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실은 저희 집 테두리 안에서도요. 저 같은 586 세대가 있는가 하면 또 저희들 자녀 같은 2030 세대가 있거든요. 지금 저기 정 대표님과 저와의 관계랑 비슷할 것 같은데요. 30 세대. 자, 그러면 이게 내일을 위한 오늘 이 가치가 586 세대로부터 공감을 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시나요? 노력이 필요한데요. 네.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 다르게 가보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잖아요. 기존 정치로부터 우리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미래는 저희가 더 잘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런 사회 전체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참여가 좀 더 앞으로 많아져야 이 나라에 대해서 경험도 많이 쌓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마음에서 출발하는데 네네. 그런데 만약 저희가 기성 이제 소위 진보권 정치자는 환경, 자연 이런 가치도 좀 생각보다 실현 잘 못하고 네네. 또 경제 성장 발전 또 자유의 확대 이런 것도 생각보다 잘 못한다면 그러면 이제 매력적이지 못하고 대안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면 기술 분야, IT 분야, 블록체인 분야 다양한 분야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잘 해나가는 젊은 세대들이 많아요. 거기서 역할을 잘하고 우리가 보여주면 그래 맞다. 젊은이들이 좀 더 잘하지. 좀 맡겨보자. 이런 분위기는 생길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 대표적인 현상이 스포츠나 연예계는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축구 선수도 안정환 씨만 저도 어렸을 때 보고 컸는데 이미 충분히 20대에 훌륭한 선수들이 잘 나오고 또 김연아 선수도 나오고 박태환 선수도 나오고 심지어 가수 진영에서도 BTS가 있잖아요. BTS도 있죠. 저는 또 가수 오혁도 좋아하는데 그런 분들도 나오고 하여튼 기회가 열려 있으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가능성의 영역이 곧 정치에서도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펼쳐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요. 문재인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각 분야의 이슈에서 해법 찾느라고 골몰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보수를 표방한 젊은 분으로서 바라고 싶은 점.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이렇게 구현되지 않았던 공정, 정의, 평화, 자연 이런 가치를 굉장히 잘 실현해주고 계셔서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지지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국가 권력으로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는 국가주의적인 시선이 많이 걱정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지금 과거에 계속 역대 정부가 특히 보수 정부가 했던 것과 다르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더 뭔가 이렇게 자율적인 창의가 실현될 수 있게
가줬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젊은이의 도전도 계속 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내일을 위한 오늘의 정현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8시 뉴스를 듣고요.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